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 더 많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미 마음을 닫은 사람인데도 끝까지 알아주기를 바라며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 설명해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말도 닿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더 설명할수록 내 마음만 지치고 내 상처만 깊어진다는 것을 중년이 되어서야 늦게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오해를 풀고 싶었을 뿐인데 상대는 이미 누가 이기고 지는지만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심을 말하고 있는데 상대는 체면과 자존심만 붙잡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이상하게 더 조급해집니다. 왜 내 말을 이해 못하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왜 몰라줄까? 그 생각이 반복되면서 마음속 분노와 서운함이 점점 커집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기 옷 한 벌 제대로 사지 못했고 쉬는 날에도 쉬지 못한 채 돈 걱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몸이 아파도 참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기 생각만 강요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억울했습니다. 분명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왜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 키우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을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책임의 무게 속에서 살아왔고 자식은 통제받는 답답함 속에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마음속 기억은 다르게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옳다. 내 마음을 반드시 알아줘야 한다. 이 생각을 붙잡을수록 사람은 괴로워집니다. 괴로움은 대부분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속 붙잡음에서 시작됩니다. 중년 이후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점점 지치는데 마음은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고 배우자에게 이해받고 싶고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와 다릅니다. 자식은 바쁘고 배우자는 무뎌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그때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자꾸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보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을 보며 누군가는 낭만을 느끼고 누군가는 걱정을 합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하물며 인생의 상처와 가치관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의 침묵을 차가움이라 오해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는 관계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미 마음속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에게는 진심조차 왜곡되어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조용히 숨을 한번 깊게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상처받기 싫은 걸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속 복잡한 감정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내 삶은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왜 끝까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이미 끝난 대화조차 머릿속에서 반복하며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혼자 괴로워할까요? 사실 그 마음 속에는 단순한 고집보다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를 누군가는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그 마음이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상처를 느낄 틈도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서운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는데 오히려 상처만 남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50대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 기분을 먼저 살폈고 자식들 앞에서는 늘 강한 엄마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파도 티내지 않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희생한 척만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눈앞이 멍해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는데 왜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가족 때문에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당신은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 하지만 남편 역시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누가 더 힘들었는지만 이야기하다가 더 깊은 상처만 남긴 채 등을 돌렸습니다. 많은 관계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마음은 점점 커지는데 정작 서로의 아픔은 듣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사람은 상처받을수록 자신을 방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어가 강해질수록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을 붙잡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커질수록 평화는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할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표정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반응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내 말을 인정하지 않지? 왜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지?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특히 비교와 기대는 사람을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친구 남편은 다정한데 왜 우리 남편은 무뚝뚝할까? 다른 집 자식은 부모를 챙기는데 왜 우리 자식은 연락도 없을까? 그 비교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더 초라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살아온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사랑받으며 자랐고 누군가는 평생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말에도 따뜻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에도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상처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마음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입니다. 중년 이후 필요한 것은 끝없는 설명이 아니라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억울함이 올라올 때 잠시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구나. 나는 지금 상처받았구나. 그 순간 사람은 조금씩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싸움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는 끝까지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종종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설득하려 하고 끝까지 이해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상대가 틀린 것이었을까? 아니면 서로 바라보는 세상이 달랐던 것일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마음속 상처가 다르고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면 같은 말을 들어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갈등은 누가 맞고 틀렸느냐보다 서로의 세계가 다르다라는 사실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어느 형제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서 병원비와 생활 문제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끝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해. 반면 동생은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두 사람 모두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시간이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어릴 때 가난 속에서도 부모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는 기억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동생은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고 지금도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그에게는 책임감보다 현실의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형은 동생을 차갑다고 생각했고 동생은 형이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누가 더 효자인지를 두고 상처만 남긴 채 멀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을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상대의 말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합니다. 이미 마음속 판단이 먼저 움직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또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말을 공격하려는 거야. 그 생각이 먼저 들어오면은 상대의 진심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는 처음부터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은 방어하려 합니다. 한 사람은 위로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충고하려 합니다. 그러니 대화가 점점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사람들이 더 쉽게 단정짓게 됩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며 자신만의 가치관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관계는 더 답답해집니다. 사람들은 자꾸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어쩌면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과연 상대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려 했을까? 누구나 자기의 아픔은 크게 느끼고 타인의 사정은 쉽게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상대를 악의적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자기 삶이 버거웠던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불안 때문에 예민했던 것일 수 있고 자기 상처 때문에 차갑게 말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음속 분노가 조금씩 약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참고 견디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까지 억지로 이해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과 산 위에 있는 사람은 같은 풍경을 보아도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는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다면 잠시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자기 삶 안에서 저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 한 생각이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끝까지 설명해도 닿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진심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서로 살아온 세계가 달랐을 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끝까지 설명하려 했고 누가 자신을 오해하면 반드시 바로잡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사람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끝까지 말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도 알게 돼 하나,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동네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 조용히 나무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원래 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슨 일이든 끝까지 따지고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관철하려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랬고 가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자식 교육 문제도 생활 방식도 늘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도 지쳐갔고 자식들도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기려고만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은 자신을 함께 대화하기 힘든 사람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늘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이해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박할지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흔히 침묵하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하려 하고 끝까지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말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분노와 집착 속에서 나온 말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짧은 한마디라도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오랫동안 사람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자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사람 관계 속에서 무조건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끝없이 누군가를 설득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지쳐갑니다. 배우자의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자식의 무심한 태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풀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감정이 격해질수록 듣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분노 속에서는 상대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운함 속에서는 상대의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는 계속 할수록 관계만 더 망가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용기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 내 마음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인정받고 싶을까? 나는 왜 이 말을 꼭 이해받아야만 할까? 그 질문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종종 현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된 상처와 싸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무시당했던 경험, 사랑받고 싶었던 외로움이 지금의 관계 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소한 말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이기고 싶은 마음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함부로 감정을 쏟아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마음이 답답했다면 잠시 말을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꼭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 평안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는 끝까지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싸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진짜 깊은 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이 옳다는 것을 붙잡으려 할까요? 왜 어떤 관계는 사소한 말다툼 하나로 몇 년 동안 멀어지게 될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갈등 속에는 단 하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부정당하는 순간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내 말이 맞잖아.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그 말 속에는 논리보다 상처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시작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꼭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돈에도 집착하고 사랑에도 집착하고 관계에도 집착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집착은 어쩌면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옳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 마음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 사업도 했고 힘든 시기도 같이 버텼습니다. 서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오해였습니다. 한 사람은 그 돈은 당연히 함께 쓰는 줄 알았다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왜 내 허락 없이 결정했냐고 화를 냈습니다. 사실 조금만 차분히 이야기했으면 금방 풀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보다 자존심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과하면 지는 것 같았고 다른 사람은 끝까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누가 더 서운했는지만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의 문제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자기밖에 모른다. 나를 무시한 거다.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수십 년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람 관계가 무너질 때를 보면 대부분 처음의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집착이 커질수록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 속에 갇히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사람들이 더 쉽게 고집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살아오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이 틀렸다는 말을 들으면은 지금까지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방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착이 결국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계속 그 사람 말이 떠오르고 혼자 속으로 대화를 반복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나만 상처 받아야 하지?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 계속 하나의 감정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서운함, 억울함, 분노, 미련, 그 감정들을 놓지 못할수록 현재의 삶도 흐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몇 년을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 상처를 평생 마음속에 묻어둡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가장 지쳐가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물론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처는 자꾸 기억 속에서 살아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아직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아직 이 감정을 놓지 못할까? 그 질문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화가 나서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은 아주 천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조금씩 걷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람은 진짜 평안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할수록 더 많이 이기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사소한 오해에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굳이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조용한 안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평온한 사람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어느 60대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성격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사람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능숙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면 끝까지 설득하려 했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고 가족들도 깊은 이야기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는 그저 요즘 몸이 힘들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는 습관처럼 충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당연히 몸이 망가지지. 내가 예전부터 운동하라고 그랬잖아. 처음에는 친구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졌고 결국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했던 거야. 판단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이상하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늘 사람들을 고치려고 했지 진심으로 품어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게 말해도 예전처럼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서운한 말을 해도 끝까지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는 것 같았고 억울한 마음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훨씬 덜 피곤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 한마디에 하루 종일 감정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조금씩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마음이 부족할수록 계속 바깥에서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굳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아집니다. 불교에서는 진짜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억지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자기 흐름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중년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이 힘입니다. 누군가를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서운한 관계도 생깁니다. 가족 안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친구 사이에서도 마음이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계속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간다면
마음은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던 감정 소모도 중년 이후에는 몸과 마음을 더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싸움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해도 당장 바로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진심을 몰라줘도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잠시 조용한 곳에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증명하려 하고 있는가? 정말 이겨야만 마음이 편해지는가? 그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의 집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세상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마음의 평안을 가장 먼저 지켜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은 비로소 진짜 편안한 삶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이 설명하려 합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고, 오랜 친구라면 내 진심을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사람은 가장 깊이 외로워집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매일 얼굴을 보는데도 대화는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조용히 지쳐갑니다. 왜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줄까?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은 채 중년의 시간을 버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버텼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고, 돈 걱정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이야기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점점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차갑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힘들어. 당신은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점점 다툼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같은 집안에서 각자 외롭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마음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깊어집니다. 이 불교에서는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나를 이해해야 해. 가족이라면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야 해. 그 기대를 강하게 붙잡을수록 사람은 더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물론 이해받고 싶은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를 통해서만 내 마음이 채워지길 바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기대는 점점 무거워지고 관계는 숨막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사람들이 더 쉽게 외로움을 느낍니다. 젊을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버텼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에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부부 사이에도 긴 침묵이 늘어납니다. 그때 사람은 자꾸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더 설명하고 더 이해시키고 더 확인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압박 속에서는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해를 요구받으면 오히려 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말이 많아질수록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 곁에서는 사람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도 합니다. 진짜 깊은 관계는 억지 설득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할 때 비로소 오래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설명보다 이해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해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까지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마음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대했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족 안에서 더 많이 울고 가족 안에서 더 많이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서로를 더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지친 마음이 있다면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싶은 걸까?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걸까? 그 질문을 조용히 바라보다 보면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스스로 안아주기 시작할 때 사람은 조금씩 관계에 덜 매달리게 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서로 기대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깨닫게 됩니다. 모든 말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억울하면 바로 설명했고 누가 나를 오해하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말했고 끝까지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지나오며 사람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바뀌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어느 중년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족들과 대화하다가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바로 목소리가 커졌고 상대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명하려 했습니다. 특히 아들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아들은 젊은 세대답게 삶의 방식이 달랐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선택이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조언했고 계속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 내가 살아봐서 안다. 처음에는 아들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주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항상 나를 고치려고만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사랑해서 한 말이었는데
아들은 통제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 이해받고 싶었지만 늘 비교와 충고만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답답함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자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도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계속 자기 방식만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괴로워집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이 자기 뜻대로 살아주길 바라고 배우자는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군가의 기대대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두려움과 선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중년 이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붙잡는 힘이 아니라 조금씩 놓아주는 힘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내려놓고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도 내려놓고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려는 집착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마음속 무게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한마디 말해도 밤새 괴로웠다면 이제는 조금 덜 흔들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끝까지 따져야 직성이 풀렸다면 이제는 조용히 넘길 수 있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것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지나갈 것은 지나가게 두고 변하는 것은 변하게 둡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만은 조용히 지켜냅니다. 어느 날부터 그 남자도 아들에게 예전처럼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걱정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으려 했고 조용히 기다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부터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피하던 아들이 가끔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짧게라도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통제 속에서는 멀어지고 존중 속에서는 마음을 연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이해시키려 애쓰며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왜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을까? 그 질문 속에서 마음의 집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사람은 천천히 자유로워집니다. 인생 후반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이기는 힘이 아닙니다.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사람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마음이 힘들수록 자꾸 바깥을 바꾸려고 합니다.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싶어 하고 관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사람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관계 속에서 지쳐갑니다. 설명하고 참고 기다리고 또 실망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자기 마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화가 나는지, 왜 인정받고 싶은지, 왜 그렇게까지 서운한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느 50대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늘 가족에게 서운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자식들은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래서 자꾸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았고 가족들의 반응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너무 지쳐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보이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왔지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주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잠시 눈을 감고 자기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3분도 힘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운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마음속 불안과 외로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외롭구나. 나는 인정받고 싶었구나. 그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괴로웠는데 이제는 금방 감정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합니다. 화가 나면 바로 말하고, 서운하면 바로 표현하고, 억울하면 바로 따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만 멈춰도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작은 연습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말 때문에 화가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천천히 숨을 3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감정의 흐름이 조금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연습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종이에 조용히 적어 보십시오. 나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나는 왜 그 말이 그렇게 아팠는가?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자기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 덜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중년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간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기 가치를 잃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흔들리고 가끔은 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지금
잠시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자기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지금 많이 지쳤구나. 이제는 나도 나를 좀 이해해 주자. 그 한마디가 메마른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은 더 이상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평생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진심이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받으면서도 설명하고 지치면서도 붙잡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사람은 아주 조용한 깨달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비로소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함께 살았지만 늘 대화가 많았던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아내는 감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는 늘 서운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해도 남편은 조용했고, 속상하다고 말해도 대답 대신 한숨만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주 울었습니다. 당신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나는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나 봐. 하지만 남편은 끝내 다정한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커서 떠났고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남편이 크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아내는 매일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표현이 서툴렀을 뿐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너무 오랫동안 상대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주기만을 기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말로 사랑하고 누군가는 묵묵히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누군가는 자주 표현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참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자기 기준으로만 상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괴로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나를 이해해야 한다. 내 마음을 꼭 알아줘야 한다. 그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사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서운할 때도 있고 여전히 마음 아픈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며칠씩 괴로웠다면 이제는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끝까지 설명해야 마음이 풀렸다면 이제는 그냥 미소로 넘어갈 수 있는 순간도 생깁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인생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남의 시선, 끝없는 비교, 인정받고 싶은 욕심,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집착,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다면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나는 왜 아직도 그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은 걸까? 그 질문을 깊이 바라보다 보면 결국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받고 싶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지친 마음을 안아주고 오래된 상처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동안 참 많이 했었구나. 이제는 그렇게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내 삶은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은 가장 깊은 평안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자기 마음을 지켜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맞았는가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